안녕하세요. 귀사람 심상정입니다. 영남 지역이죠. 이렇게 영남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남쪽입니다. 그쪽에 이비인후과, 그중에서 이과를 꽉 잡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이비인후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이비인후과학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또 소문났습니다. 이비인후과 교수님에서 강의를 제일 잘한다는 정평이 있는 정성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요.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지러운데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 네. 왜 어지러운지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요? 시원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수님 보고 감탄해서 어지러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거 고쳐주십시오, 원인은. 네? 저녁 식사를 아직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귀하는 분, 네. 또 귀를 사랑하는 분, 또 귀수술을 최고로 잘하시는 분을 뵙게 돼서 귀사람으로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시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요, 비질환 중에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석증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경험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벼랑간에 어지러운 거예요. 이거 혹시 뇌졸중이나 중풍이 아니냐고 걱정될 정도로요. 막 빙글빙글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됐나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검진한 결과 보니까 그게 이석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경험을 했어요. 생명에 지장이 있나까지 공포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석증이라는 얘기를 잘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지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석증이 뭔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석증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증이라는 말은 사실 정식 의학 명칭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부르는 일반어이고요. 정식 질환명은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입니다. 양성이라는 말은 이게 심각한 질환이 아니다. 돌발성은 돌발적으로 갑자기 생긴다는 거고, 체위성은 특정 체위를 취했을 때만 어지럽고 그 체위를 취하지 않으면 안 어지럽다. 이런 뜻으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 긴 이름을 이석증 줄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석은 귀이자 돌석자를 쓰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 길이가 2마이크로미터인데 2마이크로미터면 1000분의 2mm, 엄청나게 작은 돌이 되겠습니다. 얘 혼자 내 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뭉치가 들어있는 거죠. 이 뭉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뇌인데요. 앞에 달팽이관이 있고 반고리관. 이 반고리관이 만나는 부분에 알괄처럼 생긴 주머니가 있다 해서 난형낭이라 그러고 그 속에 이석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 이석은요,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도 그대로 있고요. 앞구르기를 한 판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뒤구르기를 한 판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 서로 끈끈이 같은 게 붙잡고 있어서 반죽처럼 뭉쳐 있는 거죠. 전자현미경으로 키워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석 사이에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평생 이렇진 않고요. 젊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이지만 여러 이유로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노화 현상인데요. 조각이 생깁니다. 깨지는 거죠. 혹은 머리에 엄청 충격을 받아도 이렇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환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뒤로 확 젖혔어요. 자, 돌이 방주관에서 굴러 내려갑니다. 오, 눈알이 이렇게 굴러요. 팽글팽글. 온 집이 그냥 굴러갑니다. 메스 꺾고 토할 것 같은 겁니다. 자, 또 다른 환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탁 돌렸어요. 그러면은 돌이 굴러 내려가는 동안에 안구의 진동, 안진입니다. 이거 엄청 어지럽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개를 또 반대쪽으로 백 돌려볼 겁니다. 자, 눈을 감아도 그러면 어지러운 거예요? 덜 느끼지만 그래도 눈은 똑같이 진동하기 때문에 환자는 어지러움을 느끼죠. 눈을 감아도. 눈을 감으면 대신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고통은 좀 덜한 거죠. 자, 고개를 돌렸는데요. 오, 저 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아주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움직이는 것만큼 본인이 그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정면을 보고 있으면 천정과 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이제 어지러움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석증의 평생 유병률은 2.4%.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질환은 아닙니다만은 한 번 경험하게 되면
12개월 지난 시점에 재발할 확률이요 한 15% 정도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석증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유전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니요, 저건 유전적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이제 연세가 들다 보면 이제 이석 조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령인 분들 또 이제 건강에 약하신 분들은 이석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네. 제가 근무하는 동아대학교 병원 이석증 환자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3년 기간 동안 581명이 병원에 왔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50대, 60대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합니다. 7, 80대에도 발병을 더 많이 하지만 인구 분포가 좀 적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 파란 부분은 외래 이비인후과 진료실로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빨간 분들은 이제 응급실로 오신 분들이죠. 아, 응급실도 정말 엄청 많이 오는 오시네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주로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다들 공포감을 느끼고 응급실로 오시는 거죠. 자, 응급실로 오신 분들만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요. 4명 중에 1명은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옵니다. 본인은 이게 이제 중풍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병원에 와서도 중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나 MRI를 찍게 되는 게 이제 셋 중에 1명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공포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석증이 왜 발생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온전해야 될 이석이 조각이 나면 이 머리를 움직일 때 방귀관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흡사 고혈당공증 있는 분들이 쉽게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뼈도 그렇고 이석도 그렇고 칼슘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뼈도 약해지고 이석도 약해지고 그러면 잘 깨져서 이석증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듣기로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많은데요. 네. 이석증도 여성이 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예. 아, 그래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여성에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게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칼슘이 뼈와 이석으로 침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완경이 되고 나면 몸에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저 뼈랑 이석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년 이후 여성에 훨씬 많이 발병하는 그런 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칼슘을 많이 보충하면 이석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칼슘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칼슘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다 변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일부 흡수가 됐는데, 그게 소변으로 다 빠지고요. 몸에 조금 남아있는 칼슘이 이 뼈나 이석으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입으로 먹은 칼슘, 멸치든 알약이든 그 먹은 칼슘이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 장에서 흡수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뼈나 그 다음에 이석으로 잘 침착되어서 뼈와 이석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비타민 D는요 우리가 알약으로 파는 걸 먹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뭐 이렇게 일관력을 해도 되고요. 팔, 다리 정도만 노출해서 하루에 20분 정도만 햇빛을 맞아도 피부 안에서 자연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굳이 복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석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석증이 생겼을 때 집 근처 가장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시면 그 원장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 귀인지 왼쪽 귀인지 또 앞, 옆, 뒤 방구리관에 어디에 돌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 위치마다 돌을 원래 자리에 방향으로 집어넣는 이제 체위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해서 돌을 원래 자리에 넣어주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그래서 증상은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웠지만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비인후과 이런 개인 병원에 가도 가능합니까? 이석증 치료가요? 이비인후과 전문이면 누구라도 이석증을 바로 진단하고 바로 치료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이과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 이석 치환술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땡땡땡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어디나 어렵지 않게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종합병원에 가거나 뭐 응급차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새벽 4시에 깨서 천지가 돌아가면 무서워서 응급실을 가시겠지만 내가 늦잠을 잤어요. 9시에 눈을 떴는데 천지가 돌아가요.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 누울 때 어지럽지 그냥 쫑쫑 걸어갈 때는 비교적 어지럽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금살금 걸어서 가장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한 방에 해결을 해드리는 병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저녁에 야밤에 그러면 대책이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혹시 뭐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자가 치료로 예. 이렇게 이제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밤에 아주 응급으로 만약에 뭐 여행을 갔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좀 팁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요. 네. 달팽이관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두 개가 있고요. 네네. 한쪽 달팽이관에 앞, 옆, 뒤 방귀관 3개씩 있고 네네. 다시 말해 총 6개의 방귀관에 돌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건 좀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 머리를 움직여서 아까 앉은 눈이 네. 오른쪽으로 도는지 네. 왼쪽으로 도는지 네. 옆으로 움직이는지 빙글빙글 아. 움직이에 따라서 어디에 돌이 빠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건 좀 전문적인 게 필요하고요. 아, 네네.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꼼짝 안 하고 있으면 1분 내로 어지러움 안진이 사라진다. 아. 근데 머리를 움직이면은 안진이 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그런데 꼼짝 안 하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1분 이내로 안진이 멈춘다. 누워서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누워서죠. 아,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바로 탁 눕는 순간 마구 어지러운데 1분 이내로 어지럼증이 멈췄다. 또는 몸을 옆으로 뱅그로 돌아 누웠는데 엄청 어지럽다가 1분 동안 버텼더니 어지럼증이 멈췄다. 이렇게 되는 건 다 이석증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걱정하는 뭐 전정신경염, 뇌졸중, 중풍 이런 것들은 몸을 멈췄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어지럼증은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석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고 내가 1분 이상 꼼짝 안 하고 몸을 가만히 있었더니 안진이 멈추고 집에 돌아가는 게 멈췄다. 이러면 이석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는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뇌졸중하고 좀 차이점을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말씀드릴게요. 자, 갑자기 자다가 눈을 떴는데 네. 몸을 일으키려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네. 마구 어지럽단 말이에요. 네. 중풍인가? 자, 이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을 일으켜서 핑핑 돌고 어지러웠지만 그 자세로 그대로 1분을 멈췄어요. 1분을 있었어. 그랬더니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이건 이석증입니다. 이 중풍이 아닙니다. 이건. 또 대부분의 중풍은요, 어지러움증과 함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또 말을 하는데 말이 어눌하게 나온다. 이런 증상이 같이 오는 거죠. 근데 네. 마구 어지러워요. 천정이 돌고 너무 어지러워요. 그런데 말도 또렷하고 의식도 명료하고 팔다리에 마비도 없어요. 이런 경우인데 이게 중풍일 가능성은 정말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중풍의 초기 증상으로 어지럼증을 이야기하는데 중풍으로 인한 어지럼증은요, 저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집에 빙빙빙 돌지도 않고요, 그냥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바로 서 있으면 자꾸 몸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핑핑 돌지는 않고요. 걸어가려면 그럼 그게 중풍 나중에 맞죠. 보통 천정이 핑핑 돌고 뭐 계속 토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석증입니다. 아주 좋은 정보 같습니다.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면은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고 또 공포에 막 빠질 수가 있는데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석증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질환입니다. 눈이 일시적으로 진동할 뿐이지 그 어떠한 후유증도 남기지 않는 정말 안전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거 몇 번 당해본 사람은요, 그 자체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무섭고요. 그래서 겪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15%는 1년 이내에 또 재발을 하기 때문에 자, 자꾸 재발하는 환자들은요, 이걸 챙겨야 됩니다. 자, 이석이 재발하는 환자들 해결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칼슘은 갖고 안 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석증이 자꾸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자꾸 생기는 분들은요, 피 속에 칼슘과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이 김이 생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날은 모두 그냥 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중년 여성분들 중에 비타민 D 부족이 많습니다. 바캉스를 자주 가면 좋겠는데. 완전 좋죠. 완전 좋죠. 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요. 자, 당뇨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 편두통이 있다. 그런데 당 수치, 혈압 수치, 편두통 관리가 잘 안 되면 이런 분들 이석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할 때 그때는 또 이석 조각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석증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칼슘, 비타민,
만성질환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하시면 이석증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 저는 오늘 강의 중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뇌졸중이나 중풍, 네. 그 이석증하고 구분하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예.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 그 상식을 알아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의 남부 지방의 이비인후과 의사분으로서는 제일 명이십니다. 그만하세요. 명이시분 오늘 정석 교수님께서 네. 아주 좋은 말씀을 다음에 또 제가 좋은 그 이과에 대한 네. 좋은 정보나 의학 있으면 상식에 대해서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